정중신경이 있고요. 노신경, 자신경, 이 세 가지 신경으로 나눠집니다. 환자분들을 위해 물리치료를 하고 계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부자 되는 날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에서 손목 환자들 많이 보시죠? 손목 환자들 보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손목 환자분들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손목은 여러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손목 뼈만 해도 8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라디알 본이 있죠. 폴라 본도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관절이 이룬 거는 라디알하고 카팔 본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총 3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목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은 일단 움직임에 있어서 정밀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것들, 정밀한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뭘 잡거나 아니면 지거나 힘을 주거나 이럴 때 하나하나 분절마다 움직여서 좀 더 정밀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게 손목의 역할입니다. 받치거나 아니면 짚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거기에서 손목에서 자유도와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가 리스트 조인트입니다. 총 3개의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개의 손목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대도 여러 인대들이 많습니다. 인대가 많다는 말은 안정성을 잘 잡아준다 이 말이죠.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뼈가 손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손목뼈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록시말 파트가 있고요. 디스탈 파트가 있습니다. 프록시말 파트에서는 손배뼈,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부터 했을 때 손배뼈, 그리고 반달뼈, 세모뼈, 콩알뼈가 있습니다. 원쪽 부위에서는 큰 마른뼈, 작은 마른뼈, 알머리뼈, 갈고리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에서는 볼 수 있지만 손등에서는 볼 수 없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콩알뼈입니다. 콩알뼈는 어느 쪽으로 있죠? 얼라 사이드 쪽에 있습니다. 얼라 사이드 쪽에 있는데 다른 뼈의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등에서는 안 보이고 손바닥 쪽에서 보이는 거죠. 세모뼈 위에 올라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관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관절은 노손목 관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손목 관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드 카팔 조인트라고 해서 손목뼈 중간 관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뼈 사이 관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손목 관절부터 살펴보시면 노뼈와 손배뼈, 반달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손목의 80%의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손목뼈 중간 관절은요. 손목뼈의 몸쪽 줄과 먼쪽 줄 사이에서 형성된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위부의 뼈가 4개가 있고요. 원위부의 뼈가 4개가 있습니다. 이 뼈 사이 중앙에 있는 게 손목뼈 중간 관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목뼈 사이 관절이 있습니다. 손목뼈 사이사이에서 다 관절한다 해서 손목뼈 사이 관절이고요. 미세한 조절 움직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손목의 움직임은 굽힘이 80도, 펴음이 70도, 노쪽 치우침이 20도, 좌쪽이 30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할 때는 굽힘과 펴음은 40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전체 ROM에서 50%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ROM 제한을 왔다 했을 때는 우리는 플렉션하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40도를 만들어주는데 좀 더 집중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노쪽 치우침은 10도, 좌쪽 치우침은 30도 정도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손목의 인대는 여러 가지 인대가 있죠.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한다. 손목의 근육을 한번 보시면 손목의 근육은
총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목의 근육을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안쪽에 붙어 있는 굽힌근이 있고요. 바깥쪽에 붙어 있는 편근이 있습니다. 대부분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은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손목을 펴는 작용하는 근육들은 바깥쪽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손목은 복잡한 근육 구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팔꿈치에서도 이런 근육들에 대해서는 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을 하나하나 아는 것은 임상적인 의미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근 보시면 ECRL이랑 ECRB가 있죠. ECU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있고 가사용 시 테니스 엘보의 위험성이 있다. 자, 손목 굽힌근을 한번 살펴보시면 노쪽 손목 굽힌근 그리고 좌쪽 손목 굽힌근이 있고요. 긴 손바닥근 이렇게 있는데 이 근육들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골프 엘보의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신경을 볼 수 있는데 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중신경이 있고요. 노신경, 자신경 이 세 가지 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정중신경은 주로 굽힘하고 관계된 근육들을 지배한다. 노신경 같은 경우에는 편근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경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나 이런 쪽을 지배한다. 플렉스 카피 올라리스를 지배하지만 나머지는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쪽과 뒤쪽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경, 정중신경, 자신경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임상적 고려사항 봤을 때 정중신경이 압박될 때 우리가 카팔 터널 신드롬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손저림과 근력 약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손목의 불안정성 부분에서는 손배뼈와 반달뼈 불안정성은 탈구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손목에서 골절이 많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손배뼈가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굽힌근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골프 엘보, 편근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테니스 엘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 요약에서는 손목의 구조는 총 3개의 관절과 8개의 뼈, 손목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렉서나 익스텐서를 많이 쓰면 플렉서를 많이 쓸 때는 골프 엘보, 익스텐서를 많이 쓸 때는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신경을 지배하는 것들은 정중신경, 자신경, 노신경이 있는데 특히나 정중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은과 증후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목 파트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